안녕하세요. 영어학 남기석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만약에 임용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혹은 준비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기본 개념, 뭐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수업이 되겠고요. 자, 지금 교재는 여기 영어학 개론이라고 돼 있는 이 교재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내용 자체가 이런 교재 내용이나 수업 내용 자체가 영어학의 필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초수분들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좀 준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 좀 시작은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개념 정리가 잘 안 됐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뭐 기출 문제, 이 지금 2015년, 2016년 이런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서 그런 걸 좀 참고하면서 이제 보통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이렇게 우리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이미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15년, 16년도의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보면 기본 개념에 일단은 충실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다. 물론 그 기본 개념만 알아서는 또 안 되는 지점도 있지만 아마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기본 개념 결국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지 그거보다 더 시바적인 걸 뭐 안다 그래서 뭐 좀 더 잘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좀 더 낫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화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공부한 그 분야에서 어떤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을지 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특히 심화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쪽 심화적인 내용은 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또 이 영역의 심화적인 내용은 좀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 개념 안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이제 했다면 약간 좀 그 기본 개념이 아닌 좀 응용되거나 좀 적용되는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동등하다고 보입니다. 전부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 개념을 다 공부한 입장이라면 아마 다 동등하다. 거기서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좀 얼마나 더 학습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쓰고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은 정말 마찬가지로 또 아주 다양한 또 심화적인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또 그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심화적인 그런 어떤 항목, 내용이 또 있을 거고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또 분명히 펼쳐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적인 내용을 전부 다 커버하기는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임용의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기본 개념 안에서 좀 출제가 되고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가 될지언정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겠다. 그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정말 열심히 자기는 팠다, 열심히 파서 공부했다. 그것은 사실 굉장한 운이죠, 사실. 그런 운보다는 아주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그것만 잘 하더라도 적용이나 응용을 어느 정도만 조금 발휘하신다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겠다. 아마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시험 보는 그 여러 선생님들 그 수준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여겨지세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심화적인 내용을 좀 더 공부했으니까 뭐 결과가 더 잘 나오겠지.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 영어학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어려웠다고 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난 그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많이 좀 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분야에서 그 심화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많은 다양한 분야의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의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심화적인 개념을 조금 그 응용된 심화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화적인 개념을 또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좀 적용, 응용력을 키우시는 게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분들이 심화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냐, 얼만큼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명의 시험 범위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좀 나오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나오지는 않는데 마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일단 우리한테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이 되자. 조금 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이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교재나 우리의 이제 수업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는 게 바로 이 수업의 이 교재의 이제 우리가 목표입니다. 목표 그죠? 목적지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이 교재들은 이 교재의 특징이 그리고 이제 수업의 특징은 결국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있어요. 뭐 기출 문제도 있고 확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걸 또 키워보는 거고 단순히 그냥 이론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이론서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예, 문제도 많고 그리고 각종 부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가 기본 개념을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는지도 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뭐 그로서리도 있습니다. 그로서리도 있고 부록 297페이지에 이제 부록도 있고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60페이지에는 또 공부했던 내용들 그 필수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걸 또 정리해 놓은 260페이지에는 또 그런 파트가 있어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뒤를 같이 보면서 부록을 같이 참고하면서 내가 확실히 이런 개념들은 내가 정복했다. 이런 걸 체킹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영어 학이지만 영어로 돼 있지 않아요. 그죠?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영어 아티클 데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영어 아티클 데이터들이 또 있어요. 뭐 문제든 뭐 확인 문제든 기출 문제라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노트라는 부분에서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우리가 배우는 그 단위 항목들 뒤에는 이제 노트가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 노트는 다 영어로 됐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시면 여러분 영어로도 같이 이제 좋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도. 그죠? 영어로도 이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어학이다. 뭐 영어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언어학, 그죠? 링귀스틱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링귀스틱스의 모든 그 여러분 그 컨텐츠를 보면은 여기 컨텐츠가 이제 6페이지에 이제 컨텐츠가 쭉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컨텐츠를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지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챕터 1을 이제 여러분이 보면 챕터 1은 랭귀지 앤 링귀스틱스. 그래서 언어. 아마 여기서 나오는 언어는 꼭 영어라는 어떤 특정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보편 언어,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인 이제 언어학이다라고 해서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교재에 여러분 그 표지물을 보면 표지에는 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빅 영어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빅이 이제 요거 BIG 그래서 Basic Integration Grammar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베이직과 이 그래머를 같이 통합시키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베이직하고 인티그레이션까지는 뭐 베이직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인티그레이션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 거를 이제 어떤 심화적인 내용과 이렇게 통합하는데 그 심화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여러분이 까다롭게 생각하고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그래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쿨 그래머 문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를 이렇게 통합해야 돼. 기본 개념과 기본 개념에 통합시켜야 될 그런 항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BIG, 빅 영어학이라는 말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빅이라는 말은 뭐 크게 또 아주 우리가 큰 인물이 되자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성공하자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BIG가 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영어학 필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필수 개념 정리는 제가 그 중요성을 이제 앞에서도 지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뭐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학 라이팅에 이제 또 집중반이라든지 또 기출 분석 및 응용 문제 또 풀이반들에도 이제 존재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요 기본 개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요런 수업으로 이제 또 진행되는 이런 커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런 통합의 과정, 그죠? 통합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죠? 통합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개념이 정리가 돼야 사실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먼저 보통 이런 것들에 선행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10페이지를 이제 보시는데 항상 여러분 포즈 기능이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먼저 이제 읽어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이 이제 미리 먼저 읽어 보시고 또 확인 문제 같은 것도 뒤에 기출 문제나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뒤에 이제 뭐 정답 및 해설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 문제나 기출 문제들도 문제에 여러분이 그냥 답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해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좀 용이하실 거다.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이 포즈 기능이 있으니까 먼저 항상 보는 거를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좀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꾸로 제가 먼저 뭐 어떤 내용을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도 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죠? 좀 기초가 없을 때는 한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좀 너무 좀 영어학이 너무 좀 잘 모르겠다 너무 기초가 없다 그러면 수업을 듣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그런 방법도 이제 취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정, 그죠? 뭐 일주에는 뭐 그죠? 2, 3주에는 뭘 하겠다 이런 과정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요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의 이제 아까 봤던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챕터 1이니까 언어 아까 링귀스 그죠? 랭귀지 앤 링귀스틱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3주 음성학 그죠? 음성학은 포네릭 혹은 포놀로지 그다음에 형태론 모폴로지 그다음에
통사론, 신텍스, 그다음에 의미론, 시멘틱스, 그다음에 화형론, 프래그매틱스, 그러면서 영어사 이렇게까지 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물론 이제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또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이제 어떤 그 준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게 전략이겠죠.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빨리 리스팅해서 목록화시켜서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 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 숙지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래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교재에 있는 부분은 그 그래마 부분은 조금 빈약해요. 사실은 그래마 부분은. 그래서 그래마 수업은 이제 따로 진행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마 수업은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이 그래머하고 통사론이라는 요 접목의 부분이 있어요. 접목의 어떤 그 분야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가장 비중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는 공략해야 되겠고 그런 거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또 그래마와 관련된 또 수업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또 따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핑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핑과 익스펜션,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확장도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시뮬레이션하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고 취약점 체킹해서 보완하면은 아마 시험 대비가 온전히 잘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전략인데요. 서답형 위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기입형 문제, 그죠? 기입형 문제보다는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그죠? 논술형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답형에서도 역시 우리 기입형보다는 그죠? 논술형, 서술형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하위 분야별로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어떤 분야가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통사론, 신텍스 그다음에 여기 음성 의문론에서 포놀로지 혹은 보통 음성학은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포네릭스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음성학, 보통 의문론은 포놀로지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뭐 그냥 같이 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형태론, 모폴로지, 그 다음에 시멘틱스, 프로그래머스 이게 바로 이제 언어학의 영어학의 하위 분야가 되죠. 여기 이제 플러스 합격법이 붙어 있는데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역시 요 부분이다. 그 다음 비중 높은 거는 음성 의문론이다. 2016년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015-16년 보시면 역시 음성 의문론도 꽤 비중이 있게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는.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우리 음성학 의문론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이제 통사론하고 합격문법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죠. 근데 통사론하고 합격문법은 아무래도 여기 이 기본 개념 안에 다 포함될 수 없고 또 집중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각종 분야를 일단 다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일단 마스터를 이런 일단 뭐 5개 분야의 기본적인 항목을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과 학교 문법의 어떤 집중 과정, 심화 과정이 따로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같이 다루기는 너무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중이 있는 건 따로 공부하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 하위 분야별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10페이지, 11페이지 여러분 거쳐서 보시면은 뭐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형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성학, 의문론이 먼저 타이틀로 나오죠. 우리 10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소리에 대한 연구죠. 이건 폰이 소리니까 폰 소리. 그다음에 모폴로지, 모프라는 거는 형태란 뜻이죠. 형태. 그래서 단어의 어떤 형태,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로는 이제 단어의 의미라든지 단어보다 좀 더 큰 단위인 구나 절의 혹은 문장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겠고요. 그다음에 화형론은 이제 문맥적 어떤 의미 해석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 언어에서 중요한 건 또 문맥적 해석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또 가능하죠. 그죠? 문맥에 맞는 어떤 해석들, 상황에 맞는, 문맥이라는 게 컨텍스트인데 보통 상황에 맞는 해석들,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프래그매틱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 2016년도에 이제 얘기는 제가 이제 이미 앞서서 그 시험 끝나자마자 거의 이제 2016년 그 기출문제 분석은 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2016년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자 합격의 키워드라는 거 뭐 너무 당연한데 그냥 베이직한 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컬 그래머, 그러니까 여기서 프랙티컬 그래머라는 게 이제 뭐 교실에서 쓰는 그래머라기보다는 사실 좀 학교 문법적인 측면, 너무 그 언어학적인 그런 그래머라기보다는 조금 더 스쿨 그래마틱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문법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랙티컬이란 말을 잘못 이제 이해하면은 실용적인,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 지점을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그 지점 말고도 그냥 좀 언어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그죠? 하이 레벨의 어떤 그 그래머가 아닌 그냥 학교 문법적인 그래머인데, 그것이 이제 언어학하고 그 링귀스틱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그 분야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프랙티컬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어차피 이게 또 시험 문제거든요. 또 이게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학 혹은 영어학을 잉글리시 링귀스틱스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를 이제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의 적용을 통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토대로 한 그러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지문을 잘 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라이팅 중요하겠죠. 애큐러시, 정확하게 쓰면서도 또 세이프티, 또 안전하게 글을 써야 되는 거. 항상 뭐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이게 이제 합격의 키워드겠다, 전략이겠다. 예,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한 거죠. 아무래도 기본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전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단서가 다 있다는 얘기죠. 이건 2012년 문제 하나를 그냥 소개하는 거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단서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단서로, 그것을 토대로 지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 즉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지문을 토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니까 지문을 단서로 좀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하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명사구, 예, 명사구는 뭐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블라블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구가 이게 적법한 올바른 명사구의 형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명사구의 형성, 좋은 명사구의 형성에 대한 올바른 명사구 형성에 대한 그런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제약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수식어의 범주, 그러니까 수식어의 유형, 그다음에 수식어들 간의 상대적인 순서들, 그러니까 수식어들 간의 순서들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터미너라는 거는 보통 우리 한정사라고 얘기하는 정관사라든지 지시사 같은 그런 한정사들의 또 유형 및 또 뭐가 있냐면 순서도 있어요. 유형 및 순서, 그 다음에 바로 수식어가 바로 네로잉 다운 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그런 여부,
내롱 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 헤드라는 거는 명사구의 헤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명사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사구의 헤드 예를 들면 여기 요 명사구에서의 헤드는 뭐 이 노트다 이렇게 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드죠, 그죠? 이 명사구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명사구의 헤드가 나타내는 내용의 집합, 그러니까 헤드가 나타내는 것의 집합, 그러니까 헤드의 집합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노트북이겠죠. 노트북을 이렇게 내로잉 다운 시켜주는, 제한을 이런 것들이 제한을 시키겠죠. 이렇게 보이즈라든지 이렇게 언더 테이블 이렇게 제한. 얘네들이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시켜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어떤 것이 적법한 명사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적법한 명사구가 이 지금 어떤 제약들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는 적법한 명사구나, 얘는 적법하지 않구나. 여기서 적법이란 말을 쓴 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은 기술들을 하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형태의 명사구인지 아닌지 이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식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여러분이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거에서 이거하고 이게 적법한 명사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 모드파이어의 상대적인 어순. 그러니까 수식어, 얘도 수식어고 얘도 수식어인데 이 컨테이너를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어순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순이 지금 잘못된 거다. 얘가 이제 뭐 컴플러먼트고 얘는 뭐 애정트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제 이게 지금 헤드라면 컴플러먼트 애정트가 이렇게 지금 이게 컴플러먼트 이게 애정트인데 순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A 그다음에 C 그다음에 H 뭐 이런 순서를 가져야 된다. 뭐 그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명사구고 이것도 여기 고유명사가 나왔죠. 고유명사는 이제 수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불합격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까 요거 좀 밑에 얘가 이제 헤드인데 이 명사구에서 이게 지금 전체가 명사구죠. 이 전체 명사구에서 제가 헤드인데 이 헤드를 요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모드파이어가 기여하지 못합니다. 수식에 기여하지 못해. 그 내로잉 다운을 그지? 이 조식 글로벌을 수식을 해줄 수가 없다. 그죠? 그걸 내로잉 다운 시킬 수가 없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유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절이나 여러분 수식어구들 얘 말고도 이제 뒤에 다른 형용사 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ing 뭐 흔히 투부정사 이런 것들로 이 조식 글로벌이라는 고유명사를 수식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거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관계대명사 절로 수식을 해주려면 여기 이제 카머를 붙이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면 비제한적 용법이 되죠. 내로잉 다운이 아닌 그죠? 내로잉 다운 하지 않는 비제한적. 그러니까 내로잉 다운이 제한이란 뜻이니까 비제한적 용법으로 쓰이면 뭐 그때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카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지문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전략적인 방법이 되죠.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지문을 최대한 당연히 단서로 문제를 풀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2015년, 2016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문제라서 가장 모범적인 문제라서 2012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유니트 그죠? 10페이지에 유니트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는 건데 아까 전에도 다 언급했던 부분들이죠. 포네릭스하고 포놀로지, 그렇죠? 당연히 소리에 대한 우리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분야가 음성학과 음운론이죠. 소리에 대한 연구죠. 소리를 연구하는 거고 형태로는 단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사운드 포메이션, 워드 포메이션, 센텐스 포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의미도 마찬가지죠. 의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문장과 단어와 문장의 의미라고 그랬지. 화형론은 이제 문맥적 의미고요. 의미는 의미인데 문맥적 의미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이제 또 구체적인 요 항목들의 또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음성학과 의문론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음성학의 핵심 개념 그래서 1번 당연히 consonant and vowel이 나와야죠. 2번은 place of articulation 소리가 생성되는 위치, 3번은 manner of articulation, 4번은 pronunciation in classroom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음성학의 핵심 개념이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영학에서의 초점은 이런 데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핵심 개념.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음과 모음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거 좀 이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문론의 핵심 개념 나오죠. 포님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님이 정확하게 음소라고 하죠. 음소는 아까 얘기했던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포님이 단순한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영어학적인 이론적인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죠. 음소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자음과 모음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이론적인 정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항상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지만 이 영어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phonetic features 그죠? 음성 자질 음성 자질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이 feature라는 개념들은 당연히 음성 자질을 이제 여기서 다루지만 보통은 변별 자질이란 말을 이렇게 해서 distinctive 있죠. distinctive feature라고도 얘기하죠. 변별 자질. 그러니까 그 음소보다 더 작은 단위들. 그러니까 보통 소리 하면 보통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죠. 자음과 모음. 근데 아까 자음과 모음은 이제 포님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어떤 개념인데 얘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피처다. 그렇죠? 피처 자질이다 이거죠. 자질. 요거보다 이제 큰 단위는 포님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낫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씩 이렇게 단위들이 있는 거죠. 실러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소가 이제 모이면 결국 실러블이 형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럼 실러블보다 뭐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보다. 자꾸 이쪽으로 가면 단위들이 자꾸 커지는 거잖아. 그죠? 실러블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워드가 될 거고, 그죠? 워드가 커지면 뭐 프레이즈, 뭐 혹은 문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버하는 게 바로 음성학 의문론이다 보시면 되죠. 자, 이 포님은 필두로 이렇게 이보다 좀 작은 피처,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실러블까지 커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도 이제 다 있죠, 실러블. 3번에 음소 배열 규칙도 있어요. 포노텍틱. 그 음소들이 또 무작위로 배열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항상 음소들도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배열되더라.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그냥 막 결합된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제 결합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의문 단위 음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실러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운의 단위 음절. 그다음에 5번 음소 변화와 음소 규칙.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음운 규칙이라고 하는 가장 음성학 음론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포놀로지컬 룰이 되겠죠. 음운 규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슈프라 세그멘트를 그래서 보통 포님의 다른 말이 이제 세그먼트죠. 이게 분절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슈퍼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음소의 그 층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 음소의 층위를 넘어서는 그런 단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강세나 억양 같은 거죠. 요것들을 이제 장단, 리듬, 강세, 억양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바로 초분절 음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페이지로 가면 이제 형태론이 나오죠. 형태론은 거기 밑에 바로 1, 2, 3번 보시면 포님 여기 이제 바로 요 지점에 여기 지점에 이제 사실은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모핌 여기 지점에 모핌 다음에 이제 워드가 있다 봐도 돼요. 이걸 그냥 같이 취급해도 사실 되는데 일단 모핌이 기본 단위라고 이제 하면 모핌이 이 지점에 온다. 그러니까 실러블보다는 이제 큰 게 모핌이 되는 거죠. 모핌 자체가 단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형태론의 핵심 개념 모핌, 그러니까 포님이 있고 모핌이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단위들이 이렇게. 그 모핌은 근데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의미의 최소 단위, 그죠? 의미의 최소 단위입니다. 의미의 최소 단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핌이라고 그런다. 포님은 뭐겠습니까? 포님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에 그냥 간략하게 지금 설명한 거기 때문에 포님은 당연히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얘가 또 있었어요, 그죠? 피처가 이거 더 작았어. 그래서 소리의 최소 단위를 사실은 피처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가 가장 최소 단위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그죠? 최소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걔보다 좀 더 작은 단위도 있더라, 그죠? 이렇게 피처 이렇게 피처는 아무래도 이 뭐 우리가 흔히 자음과 모음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렇게 푸트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오라든지 뭐 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물이 그러니까 마치 물리적인 실체물이 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실체물이 있는 거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제가 했어요. 이것들은 확실히 실체물들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보통 뭐 푸트크, 그죠?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 이, 오, 우 이렇게 분명히 실체물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그건 실체물이 좀 뭐 이보다 작다면 더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무성음이고 이거는 유성음이잖아요. 유성, 무성, 그러니까 보이싱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그죠? 유성이냐 무성이냐, 그죠? 유성이냐 무성이냐를 우리는 보이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성, 그죠? 유성이냐 무성. 그러니까 성대에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처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무성음이라고 그러고 푸트크를 요거는 유성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작은 단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푸트크 안에는 이 유성 보이싱 피처만 보이싱은 또 피처잖아요. 그래서 보이싱 피처라는 자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푸트크의 일부의 자질이죠. 이 푸트크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자질. 또 다른 자질도 있습니다. 보이싱 말고 유성성, 그죠? 보이싱이라는 자질이 있죠. 얘는 사실 보이스리스라고 하죠. 결국은 이건 그러니까 무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스리스 피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는 보이스트, 그죠? 유성 보이스트 피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작은 단위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푸트크, 이오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이건 좀 더 작은 단위. 어쨌든 자 피처가 좀 더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소리의 최소 단위는 그러니까 피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포님이 좀 더 보편적으로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모핌이 바로 모핌은 중요한 게 의미의 최소 단위야. 의미의, 그죠? 거기 이제 있지만 1번 의미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모핌을 형태소라고 하고요. 형태소의 유형들 여러 가지 또 배우겠죠, 그죠?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형과 분류입니다. 그 영어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되고 포님도 당연히 유형과 분류가 있겠죠, 그렇죠? 자음과 모음 벌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죠, 포님도.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또 배우면서 결국은 완벽한 하나의 지도를 여러분이 형성하시면 되죠. 지금 아주 타이틀을 우리가 상위 개념부터 잘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형성과 내부 구조, 단어, 워드 포메이션,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러면서 그 단어 안에서도
분명히 internal structure, 내부 구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어도 문장처럼 문장이 여러분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도 내부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수식어 같은 경우가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구조들이 뭐 중의성을 띠는데 뭐 그런 것들 그걸 보면서 구조가 뭐 한 개의 구조로 분석이 안 되고 두 개의 구조로 분석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부장님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단어도 뭐가 있다. 인터널 스트럭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부 구조를 또 배워요. 단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코니지에서 이건 단어의 이제 형성의 여러 가지 방법. 단어가 이제 이렇게도 형성되고 저렇게도 형성되고 뭐 합성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 도 같은 그런 합성어들 그렇게도 단어가 형성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성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이제 보는 거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분야의 통사론 굉장히 간단하죠. 통사론은 뭐 그냥 그대로 여기 비슷하게 다 똑같은 라인으로 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문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그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성분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성분의 유형과 그 성분들이 또 뭐 어떻게 결합하냐 뭐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분과 그 성분들의 결합, 또 관계, 그 성분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방금 전에 이제 모핍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형태소들의 유형, 그죠? 각 형태소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결합해서 단어가 되는지 뭐 또 그다음에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다 같은 라인을 이제 형성하죠. 지금은 소리, 그다음에 단어, 문장 이렇게 지금 단위는 커지지만 같은 라인은 지금 다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잖아요. 지금 형태론에서는 단어를 유니트, 단위로 삼을 뿐이지 통사론도 문장을 단위로 삼을 뿐이지, 그죠? 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단위로 삼을 뿐입니다. 사실, 그지? 예, 결국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성학과 의문론은 소리라는 단위, 형태론은 단어, 아까 형태소, 그다음에 통사론은 문장 속의 성분들 그것들이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이 결합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면 되고 통사론의 핵심 개념 나오죠. 1, 2, 3, 4번에 여러분 보시면 성분, constituent, constituency, interrelationship, 관계, argument structure, selection, verb 이게 논한 구조. 이게 전문 용어들 이제 뒤에서 이제 당연히 공부하겠죠. 우리가 3번 phrasal structure. 그죠? 이게 구조라는 뜻이죠. 구조. 문장 내부의 구. 그다음에 이제 X 바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트리로 보통 그려지는 거죠. 이제 트리로 그려지는 거. 우리가 아까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보통 락커버에 붙이고 잠글 수 있는인데 이렇게도 되거든요. 잠글 수 없는. 근데 이렇게도 결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푸는 게 되는 거죠. 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수 있는 이런 뜻도 가져요. 결국 구조적으로 이렇게 먼저 결합한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해석이 잠글 수 없는이 되죠. 이게 잠글 수 있는 이고 얘랑 결합해서 잠글 수 없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결합하면 잠그다라는 거에 반대니까 뭐예요? 둘이 결합하면 여는 거죠. 푸는 거죠. 그럼 당연히 풀 수 있는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뜻이 분명히 또 두 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의성이죠. 이건 지금 한 단어의 층위에서의 문제, 한 단어의 문제였지만 문장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지금 아시겠죠? 이런 걸 수용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ambiguity는 이런 거 아까 방금 전에 중의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의 의미론과 화형론. 의미론은 이제 당연히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이렇게 소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소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형태소의 의미,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혹은 성분의 의미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어보셨다고 간주를 제가 하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화형론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중요해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맥을 언어 형태 외적 이런 얘기하죠. 그죠? extra linguistic context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한두 번씩은 또 여러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페이지 보면 의미론의 핵심 개념 및 화형론의 핵심 개념들이 나오는데 의미론의 핵심 개념의 의미자질, 시멘틱 피처 똑같습니다. 아까도 포네틱 피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성 자질, 그죠? 그래서 아까 피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의미도 의미 자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또 작은 단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의미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2번 이거 뭐 시노님이나 뭐 엔토님 이런 거 여러분이 단어들 간의 어떤 의미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3번 전제와 함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지금 이게 프리서포지션하고 인텔먼트. 이거는 이제 문장들 간의 이제 의미 관계죠. 아까 시노님, 엔토님은 단어들 간의 관계고 두 단어가 있으면 그 두 단어 간의 상호 관계. 그다음에 3번 문장들 간에도 또 뭐가 존재해요? 서로 상호 관계가 존재하죠. 이 문장 다음에 어떤 A라는 문장 다음에 B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 A, B 간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 관계가 있다. 근데 그게 전제 아니면 뭐 함이다라든지 또 다른 관계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제와 함의가 의미론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화형론은 여기 1번 대화의 원리인 경륜과 그다음에 대화 함축 컨버세이셔널 임플리커처가 있다. 맥심이 이제 경륜입니다. 대화의 원리죠, 경륜. 그죠? 우리는 상대방과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룰을 지키면서 이게 룰이 이제 맥심이거든요. 의사소통의 룰을 지키면서 이제 혹은 컨버세이셔널 룰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죠. 그러면 그때 뭐가 생겨요? 임플리커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컨버세이셔널 임플리커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화맥이라는 게 컨텍스트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extra linguistic context. 그죠? 언어 외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 이게 화형론의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또 스피치 액트 아주 화행.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항목이 되죠. 필수 항목이 되죠. 스피치 액트라는 거는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말하는 것이 곧 행동이 되죠.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고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것은 하나의 약속의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약속한다는 약속의 행위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되죠. 당신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죠? 두 사람의 관계를 선포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선언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스피치 액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거, 그걸 스피치 액트. 그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게 이제 이게 화형론이죠, 사실 화형론.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꾸 인터링귀스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 안에, 그러니까 언어 표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 밖에 있다 그래서 자꾸 익스트라 링귀스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익스트라가 그런 뜻이니까 밖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본 거예요. 네. 거기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기출 문제가 이제 이게 언어학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보시고 풀어 보십시오. 아마 뒤편에 여러분 보시면 이 정답 그 해설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248페이지에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아마.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운 기본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뭐 혹시나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것들은 여러분이 또 Q&A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비스 그 게시판 부분에다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풀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푸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좀 어렵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시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세 번째 주부터 그죠? 막 orthography 그다음에 morphological properties, syntactic properties, collocation 그러면서 connotations 네 번째 줄에 그죠? polysemy 그다음에 antonymy, synonymy, register 이런 frequency 좀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죠?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이 기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요것은 이제 여러분이 일단 뭐가 있는지만 아시고 우리가 이제 요 그 모든 언어학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네, 그게 더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런 거 공부했는데 아 이게 이거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이 1번에는 뭐가 들어가고 2번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설정이 좀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 전반적인 얘기니까 언어학 전반 토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14페이지 확인 문제 1번도 마찬가지겠고요. 전반적인 얘기거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확인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풀어보셔도 되죠. 그렇게 있고 그 14페이지 밑에 이제 노트가 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떤 컨텐츠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죠?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게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트를 보시면 subfields of linguistics, 그러니까 링귀스틱의 하위 분야들에서 이제 1번 phonetics, phonology, 2번 뭐 플러스 이게 있네요. 영어로 이제 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그래마인 컴피턴스라 그래 갖고 이제 용어들이죠. 그래마는 문법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좀 좁은 범위로 쓸 때는 학교 문법이라든지 그런 문법인데 좀 더 넓은 범위로 이제 넓은 범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그래머라는 거를. 그러면 그때는 거의 이 그래머는 링귀스틱 그죠? 링귀스틱 날리지하고 거의 동급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분야 중에서 요 화형론은 빼고 이것들을 다 토탈해서 그래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음성학적 지식, 의문론적 지식, 형태론적 지식, 통사론적 지식, 의미론적 지식을 다 합쳐서 그냥 이걸 그래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언어의 총체적인 지식을 그래머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머가.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확실히 혼동하지 마시고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15페이지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읽어보셨다고 간주할게요. 15페이지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확인 문제 2번도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보는 건데 거기 이제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또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주법 문법이라고 지금 15페이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립티브 그래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학교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바로 주법 문법이죠. 한마디로 프리스크라이브는 처방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옳고 그름을 바로 처방해 주는 그러한 문법이 규법 문법이고 그죠? 그다음에 기술 문법은 이거는 좀 더 어떤 상위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상위의 문법이라 그래서 뭐 기본 문법보다 좀 더 뭐 세련되고 그런 문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언어, 그죠? 이 언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여러 언어들이 있으면 그 언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을 좀 더 그 특성을 좀 감안해서 만든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안해서 탄생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이제 기술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된 모든 문장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장들, 인간이 쓰는 모든 문장을 전부 다 문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모든 문장을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뭐 옳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는 다 일단 옳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상해. 문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학교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문장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쓸까? 잘못된 문장인 것 같은, 그러니까 문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문법에 위배되는, 학교 문법에 위배되는 문장인데 왜 이 문장을 사람들이 쓸까? 사용할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기술하기 위한 문법이 바로 이제 기술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규범 문법하고는 대조가 된다. 주로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문법이다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것은 올바른 문장이야,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법과는 좀 다른 좀 더 인지적인 문법이라고 또 그거 나오지만 멘틀 그래머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예시로도 whom do you like가 맞는 건데 왜 who do you like를 많이 사용할까 뭐 이런 거. 사람들이 who do you like를 많이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틀린 문장이야, 잘못된 문장이야 이렇게 이제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who도 가능할까 이렇게. 대개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주어 위치에, 그러니까 맨 문두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쓴다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죠? who가 왜 whom이 아니라 왜 who인가? 이건 분명히 이제 주격일 때 쓰는 건데 분명히 whom이 맞잖아요. whom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목적격일 때 목적격이 whom이니까. 근데 왜 이거 who를 쓸까? 왜 주어인다 얘는 분명히 뒤에 who do you like 할 때 그 you가 주어지 얘는 whom이 돼야 되는데 왜 who도 이것도 맞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것도 많이 쓰느냐 그러면은 뭐 이론적으로 이제 문두에 올 때는 이제 주격의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조금씩 이론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제 기술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규범 문법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규범 문법의 그러니까 기술 문법의 디스크립티브 그래머 능력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who do you like라는 문장을 쓰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꼭 whom을 안 써도 그 사람은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문법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규범 문법,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언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언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언어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 전반에 관한 지식의 총체 그런 거를 그래머라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언어 능력이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linguistic competence는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다 알고 있는. 당연히 우리는 소리를 알고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잖아요. 그죠? 그거의 의미도 알고 다 알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linguistic competence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언어 능력을 때로는 간단하게 그래머라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막 그 컴피턴스, 그래머 이런 것들이 막 동의어가 돼 버리네요. 그죠? 예. 그래머를 물론 그 협의의 그래머가 아닌 광의의 그래머로 썼을 때, 그죠? 넓은 의미의 그래머를 썼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이 이제 그래머랑 동급으로 쓰이고, 물론 이 그래머는 아마 디스크립티브 그래머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좀 더 상위의 그래머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예. 뭔가 더 포괄적이고 더 보편적인 그런 그래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유니버셜 그래머라는 말도 좀 쓰겠지만, 그죠? 유니버셜 그래머 아주 유명한 말이고, 기술 문법, 그죠? 디스크립티브 그래머 이런 게 전부 다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동의어 정도로 보셔도 뭐 무방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봤고요. 거기 또 굵은 글씨로 또 언어 능력 말고도 언어 수행이 있네요. linguistic performance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수행력, 그 언어 수행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언어 능력은 정말 타고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수행력들은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언어 수행 능력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여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쓰는 그런 능력, 사용 양상 그것을 이제 언어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예. 능력과 수행이 사실 굉장히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영어 독해할 때는 컴피턴스하고 퍼포먼스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많이 이제 혼동해서 쓰는데 실제로 뭐 되게 동의어 같아요. 그러나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언어학에서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언어 능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타고난 것, 멘틀 그래머 같은 거고 언어 수행은 실제로 액츄얼하게 바로 발현되는 것, 그죠? 표현되는 것을 링귀스틱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그래메릭 컴피턴스하고 프레메릭 컴피턴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확인 문제 2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풀어보셨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래메리컬 컴피턴스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문장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이제 뭐 찝어내는 능력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프래그매틱 컴피턴스는 이제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했더니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거죠. 의사소통과 관련이 된 거라, 그죠? 문맥, 또 특히 문맥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컨텍스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 컨텍스트를 파악해가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프래그매틱 컴피턴스니까 거기서 예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It is cold here.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It is cold here. 그러면은 만약에 옆에 난로가 하나 있으면 스토브가 하나 있다. 그럼 만약에 난로가 있는데 누군가가 It is cold here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난로를 켜라 이런 소리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냥 정말 춥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냥 여기 춥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난로 좀 켜줘, 좀 여기 좀 따뜻하게 해줘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프래그매틱 컴피턴스라 그래. 물론 이제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난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Turn on the stove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지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7페이지 노트가 나오죠. 링귀스틱 컴피턴스와 그래머, 그죠? 그런 것들이 knowledgeable language를 의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 능력과 그래머는 결국은 언어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이 2번 보시면 디스크립티브 그래머와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의 차이점 아까 여러분 잘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냥 어떤 하나의 문장이 어떤 하나의 언어 표현들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죠?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고 그거를 좀 더 뛰어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거보다 더 상위에 모든 언어 자료를 그냥 인정하고서는 왜 그렇게 이러한 언어 자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법적으로 분명히 학교 문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언어 표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잘 되는지.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디스크립티브 그래머를 가지고 또 태어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그래머가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리고 링귀스틱 컴피턴스와 링귀스틱 퍼포먼스의 차이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 문제 2에서 확인해 봤지만 바로 그래메리컬 컴피턴스하고 프래그매틱 컴피턴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바로 뭐예요? 몇 가지. 화형론 전까지가 그래메리컬 컴피턴스고 여기 화형론 따로 이게 프래그매틱 컴피턴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챕터 2, 그죠? 음성학, 음운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큰 틀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큰 틀 잡은 거에서 260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런 거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이 260페이지에 그 필수 개념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하고 내가 이런 거 잘 아는구나, 확인했구나, 그죠? 이렇게 자꾸 보시라는 얘기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다 숙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텍스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 문법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접목이 될 때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여러분의 기본적인 내공으로 다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